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원수 교수고요. 오늘은 서울 지하철 이용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이미 시간에 지하철 승차차 최대역을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시간별 승차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을 찾아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유임, 또 승차차가 가장 많은 역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파이 차트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하철 시간대별 이용역 데이터를 시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승차 시간 t와 인덱스 i 사이의 관계식을 좀 알아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승차 시간이 제가 만약에 4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인덱스 4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ET-4로 하게 되면 승차 시간을 4를 두면 4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승차 시간이 10시다 이러면 승차 시간을 10시로 하지 마시고 8시다 라고 하면은 28이 16-4잖아요. 그러면 12에서 12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 승차 시간을 알면 인덱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관계식에 따라서 11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역은 어디일까? 자,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11시가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후 밤 11시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몇 시에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 궁금하세요? 라고 해서 표준 입력으로 받은 t를 여러분이 인트로 바꿔서 넣을 때 밤 11시면은 11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23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을 입력하시면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바로 그때의 승차 인원은 이 로우 2 곱하기 t-4 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p프를 갖다 놓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장 맥시멈을 찾거나 미니멈을 찾을 때는 초기치를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맥스 p프의 0, 맥스 스테이션에다가는 이렇게 널 문자를 갖다 놓고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콤마 빼고 그 다음에 정수로 바꾼 다음에 바로 23시, 23시에 가장 승차 인원을 사람 수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 승차 인원이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가장 맥스 피플보다 크면 바꿔야겠죠. 그래서 맥스 피플을 바꾸고 맥스 스테이션을 그때의 지하철역 호선명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이렇게 홍대 입구 2호선이 이것으로서 밤 11시에 가장 많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시간대별 최대 승차역 이름 및 승차 인원을 출력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봤지만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관계식에 의해서는 우리가 요 0을 넣게 되면 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2를 넣으면 6이 나오고. 자,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대별 최대 승차역 이름과 승차 인원을 출력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거기 보시면은 시간대별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4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4시, 5시, 6시 해가지고 23시, 그 다음에 0시, 1시, 2시, 3시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각각이 승하차가 2개씩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승차만 하는 거예요. 승차. 그리고 모든 시간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을 다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시 때에 가장 많은 역과 그
다음에 그때의 인원 이런 거를 알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변수가 24개가 필요하죠. 근데 그때의 역 이름과 그 다음에 최대 인원까지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24개 곱하기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맥스 피플은 24개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24개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부했지만 그냥 이렇게 이 0이라고 하는 게 24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24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맥스 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24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콤마를 뺐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다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저기니까 요 목록은 따로 없죠. 그냥 이렇게 해서 요 안에 0이 이렇게 24개가 들어있는 걸 만든 겁니다. 얘도 이렇게 문자열이 24개 들어있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로우 J를 해가지고 이 J가 0부터 23까지 돌아요. 0번부터 23번까지. 그래서 0번에 해당하는 게 이제 4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돌려가지고 각각의 시간대의 맥스 피플보다 피플이 많으면 바꾸고 그때의 역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오후 4시 때의 최대, 그 다음에는 5시 때의 최대, 6시 때의 최대,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맥스 스테이션, 맥스 피플을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시 때는 구로가 가장 많고 이 사람이고 승차 인원이, 그 다음에 5시, 6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4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24개.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새벽이라서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용산이 그 월에 한 명이 3시에 이용을 했네요. 자,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자, 지금 만든 이 데이터를 여기까지 데이터 똑같아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출력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맥스 피플에는 이렇게 24개의 승차 인원이 있는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 스테이션은 역 이름이 있는 24개의 목록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바해서 여기는 24개 시간을 넣고 맥스 피플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럼 맥스 피플을 발음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인원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 그려져요. 자, 그리고 xtix로 레인지 24에서 맥스 스테이션을 출력했어요. 자, 이 역 이름을 그대로 틱에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가로로 나오면은 이렇게 겹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로테이션 90 해가지고 세로로 나오게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면 새벽 4시에 구로가 가장 많다. 이용률이, 승차가. 그 다음에 신림이 굉장히 많네요. 승차 인원이 5, 6, 7, 8, 9, 10시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잠실, 강남 뭐 이렇습니다. 몇 가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승차 인원이 많은 데가.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기부터 4시, 5시라는 표현을 계속 했는데, 자, 이거를 좀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4시, 5시, 6시 써줬어요. 그래서 이거 쓸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J가 0일 때가 4시거든요. 그래서 string J 플러스 4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죠. 그래서 괄호 놓고 string J 플러스 4를 문자열로 만들어라. 그러면 만약에 4시다 그러면 4가 들어가고 이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로우 3와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9로 4가 된 거예요. 쫙 했어요. 그랬더니 잘 나왔어요. 4시, 5시, 6시, 23시에 홍대 입구가 승차 인원이 가장 많고 24시에 강남이 승차 인원이 가장 많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25시, 26시, 27시를 나와요. 자, 원래는 24시로 써도 되고, 아니면 0시로 쓰고, 25를 1로 쓰고, 26을 2로 쓰고,
27을 3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기랑 이렇게 계산하니까 기랑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나머지 연산자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링 j 플러스 4를 24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전에 있는 거랑 다르게 제가 F 문자열을 썼죠. 그래서 F 문자열을 쓰면 장점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 F 문자열은 F 문자열 안에 여러분이 요 중괄호 기호에 쓰는 연산식이나 변수를 포함한 연산식은 바로 계산이 된 거를 문자열로 삽입을 해줘요. 그래서 스트링 j 플러스 4 이걸 한 거를 바로 삽입을 해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24가 아니라 0, 1, 2, 3으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물론 요거를 포함해서 모두 다 문자열로 만들어도 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봤더니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좋죠. 0, 1, 2, 3이 출력되는 걸 봐서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대별 최대 하차역, 아까는 승차였어요. 근데 최대 하차역 이름 및 하차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했어요. 아까는 승차였는데 지금은 하차다. 그러면 승차와 하차 하나가 저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전에는 이 로우를 2 곱하기 j 플러스 5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2 곱하기 j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해가지고 요번에는 하차 역을 통해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서 쭉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영등포, 강남 좀 달라요.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좀 바꿔서 넣어서 컬러 핑크에서 집어넣은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지하철역에서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모두 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합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읽어와서 모든 역에 대해 시간대별로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누적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대별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S in out을 그래서 이거는 in은 승차 인원, out은 하차 인원. 그래서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은 구분을 했어요. 근데 모든 시간대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승을 4개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역을 다 더한다는 거죠. 모든 역을 다 더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역을 다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콤마를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정수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수식에 의해서 플러스 4 하면 승차. 이건 하차잖아요. 그래서 승차와 하차를 S 인에 계속 더하고 하차는 S 아웃에 더해서 모든 역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아까 600개가 넘는 모든 지하철역에 대해서 새벽 4시에 승차 인원, 하차 인원, 5시에 승차 인원, 하차 인원 이거를 따로따로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SE는 승차, S아웃은 하차인데 승차, 하차를 따로 그렸어요. 그래서 플랫에서 승차, 그래서 레이블 승차, S아웃에서 하차, 그래서 승차, 하차를 그렸죠. 자, 그리고 X틱스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요 X틱스 값, 이것도 사실은 여기를 0, 1, 2, 3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파란 거는 승차 인원.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을 다 한 거죠. 요 빨간 거는 하차 인원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한 달 동안에 누적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0의 7승이라고 나오죠. 2.0 곱하기 10의 7승의 값이에요. 자, 다음은 유임, 무임, 승차, 데이터 시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거는 시간대별이고요. 요번에는 우리가 서브웨이 피점 컴마서 프레 밸류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유임,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어디일까? 무임,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어디일까? 또는 하차에 대해서 유임, 무임. 자,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알고리즘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초기 값을 설정을 할 때 max people 해가지고 그 네 개에 대한 거를 0이다라고 지정을 내면 뭐 네 개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0 곱하기 4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뭐 4개니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 for loop를 돌리면서 max people에다가 append를 0을 계속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세 개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comprehension을 이용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range 4를 for문으로 돌면서 계속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더스코어를 하든 i를 하든 이거를 여기서 써먹지는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하튼 네 가지 방식 중에 적당한 하는 거. 저는 이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맥스 피플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인 유임, 무임, 승하차를 어느 역이냐? 그 역 이름도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처럼 맥스 스테이션도 이렇게 초기화 4개를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for loop로 돌려도 되고요. 지금 공부한 것처럼 컴프레hension으로 맥스 스테이션의 초기화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 모두 초기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컴프레hension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무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을 찾는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로 보자면은 4, 5, 6, 7. 요 인덱스 로우에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유임, 승차, 유임, 하차. 그러니까 유임, 승차, 하차. 그다음에 무임, 승차, 무임, 하차.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최대값, 요거에 대해서 최대값, 요거에 대해서 최대값, 요거에 대해서 최대값인데 현재까지의 최대값은 max people 이 4는 0번에, 5는 1번에, 6은 2번에, 7은 3번에 들어가 있죠. 요 인덱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4에서부터 7까지 리플레이스 하고 인트로 바꿔서 넣었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자, 맥스 피플의 i-4가 로우 i보다 더 크면 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할 때는 요거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우 i 조사할 때는 요거 조사한 거는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조사할 때 요 인덱스가 i와 i-4 관계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i-4가 i의 로우 i가 더 크면 그 로우 i가 최대잖아요. 그래서 그 로우 i를 max people i-4에 넣고. 근데 요거를 4, 5, 6, 7에 대해서 0, 1, 2, 3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네 번을 다 조사를 해서 집어넣고. 만약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역 이름을 지정해서 넣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 이름도 여기 보면은 역 이름, 호선명 이렇게 들어가도록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맥스 피플의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맥스 스테이션의 4개 중에 가장 큰 역 이름이 이 4개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그 4개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유임승차는 잠실 2호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임하차는 홍대 입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는 종로 3가. 그 다음에 무임하차는 제기동. 그래서 보면 무임이 일단 비율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값으로 많고 적은 거는 보시는 것처럼 종로 3과 제기동 시내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역의 유무임 승하차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든 역에 대해서 유무임 승하차 비율 그 4개를 비율을 한번 알아보자. 자, 비율을 알아보는 거는 파이 차트죠. 그래서 그냥 모든 역에 대해서 레이블, 유임 이거다. 그 다음에 컬러를 정해서 그래서 그냥 모든 역에 대해서 파이를 출력해 본 거예요. 그려 본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즈. 자, 레이블즈에 갖다 놓은 거는 이거예요. 4개. 다시 말해서 그 각각 4개의 행에 대해서 모든 역에 대해서 파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거야. 컬러는 요 색상으로 지정하고요. 오토 퍼센트를 해서 그 역의 4가지 비율을 다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서울역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 이 4개의 비율이 다 더하면 100%입니다. 유임, 승차, 하차. 무임, 승차, 하차.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 거죠. 스타트 앵글이 이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600개 이상을 이렇게 직접 그리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된 거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다가 너무 시간이 걸리면 요거로 인터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이 코딩할 때 이걸 다 그리지 마시고 여기에서 한 10개만 그려서 브레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자, 이미지를 파일로 직접 저장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save fig 함수를 이용하면 그래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plt, save fig 해가지고 자, 내가 그리는 거에 파일 네임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장자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제가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 이름, 그 다음에 호선명, .png 이렇게 파일 이름으로 그 아까 파이 차트를 각각을 다 그리겠다는 거예요.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돌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600개 이상을 저장해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그리고 그 나온 그림이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00개 이상이 그려지거든요.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선능 2호선 해가지고 4개의 비율이라서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 서울역 하나만 그려보시면서 저장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저장해봐도 나머지는 똑같은 거로 약간씩만 다른 내용이니까 이렇게 저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시간에 지하철의 승차차 최대역을 계산할 때는 자, 승차일 때는 이미 시간, T시간이다. 내가 만약에 오전 10시다. 그러면 열을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로우의 인덱스가 얼마냐를 계산을 ET-4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덱스와 시간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수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았죠. 그럼 시간이 쉽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시간별 승차차 인원이 가장 많은요. 자, 이거는 뭐 4시부터 23시, 0시, 1, 2, 3시까지 23시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 초기치도 2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0을 24개 든 거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아까보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최대값인 값과 최대역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지하철 유무임
승차차 이거 계산할 때는 4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for로 4개의 널 문자를 집어넣으시고 4개의 0을 집어넣으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0000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돼요. 이게 더 시간이 빠를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은 이게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유임, 무임, 승차, 하차 비율을 파이 차트로. 파이 차트로 그리면 우리가 4, 5, 6, 7을 그리면 되잖아요. 로우에.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유임, 승차, 하차, 무임, 승차, 하차. 그걸 그대로 넣은 거고요. 칼라, 오토 퍼센트 넣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 그려지는 이 파이 차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복습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